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그리고 예술 지원 사업의 차별 금지,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공정성 침해 금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예술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제정 배경 또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다름 아닌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그리고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이외에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서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국가 원리에 기반해서 국민들의 창작의 자유,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 헌법에서부터 선언하고 있기에 2021년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헌법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두 가지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대원칙입니다. 비록 출판, 집회, 결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는 우리가 내심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이나 예술적인 표현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형태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헌법 제21조가 가장 소중한 표현의 자유가 우리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조문이라고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를 권리 보장의 하나의 목록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술인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자유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와 국민이 이 예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세 가지 국면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평등의 측면이고 세 번째가 공정성의 관점입니다. 이 가운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법 제7조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 성과를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자유는 국민들이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공적 영역에서는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즉, 이 법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자유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보호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를 사실 다른 사람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인 의무 대상을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그리고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는 사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폭행, 협박 또는 불이익을 갖고 하는 위협 또는 위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위협, 위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유형은 사실은 망라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지하는 행위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예술의 자유를 앞에서 표현했던 창작의 자유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 요약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등의 관점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는 것은 즉 자의적인 차별을 의미합니다. 원칙과 기준에서 일탈한 차별행위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각각 해당하는 사유에 맞게 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술지원사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 영역에 있어서 평등과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사유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출신, 지역이나 또는 거주지, 그리고 출신, 국가, 민족 또는 피부색, 용모 등의 신체 조건, 그 다음에 혼인 여부에 관한 것들, 그리고 가족 관계나 인종, 사상, 정치적인 의견 19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차별금지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19가지 사유를 가지고 인권 침해 여부 또는 차별 여부들을 판단해 왔었는데 예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차별 금지 사유 영역에서 차별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지되는 차별 행위는 예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정 예술인 또는 특정 예술단체를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대하는 행위도 우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대도 금지하고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배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것들이 차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신에 허용되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즉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잠정적 우대 조치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차별을 받았던 특정 집단들이 있을 때 그러한 차별받았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있을 때 이들이 성장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유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우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인종들에게 우선적인 예술 또는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차별받았던 집단들이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회복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적 시정 조치
또는 잠정적 우대 조치들을 실질적인 평등의 명목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은 아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이 공정성 침해 행위들은 이 법에서는 조금 더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 지원 사업을 하는 심사 단계가 있을 텐데 심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심사 단계, 확정하고 지원하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서 공정성이 침해될 만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심사 이전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에서 차별 행위를 할 목적으로 첫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 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명단을 이용하거나 명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또는 명단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 모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이전 단계에서 이미 내정하는 관행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심사 이전 단계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금지가 되고 특히 누구를 배제하거나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 또는 명단을 작성 지시 또는 명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이 법에서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심사 단계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것 역시 금지가 되겠습니다. 즉, 위계, 거짓말이죠. 위계, 사술이 거의 같은 용어인데 위계, 사술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 관련 문서들을 조작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정당한 그 채점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채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들을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선정된 자에게 예술 지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는 본인이 강요하지 않았지만 강요를 지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심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심사의 공정성이 아무리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되는 대상은 법률에서 각각의 주체들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고요. 그리고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을 금지하거나 심사 이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 지원기관의 임직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주체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는 창작의 자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즉 예술인의 자유, 그리고 예술인을 지원할 때 있어서의 평등 또는 차별금지,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이러한 세 가지 측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앞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가 보다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한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 속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보다 자유와 또 평등한 환경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